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 유로존 탈퇴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이 수급 공백에 1945선, 121선까지 밀렸던 날인데요. 종가상 1950 정도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게다가 내일 옵션 만기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도 수급적으로 좀 보여졌던 그런 날인데요. 여전히 전차 군단이 그나마 조금 덜 빠지는 모습 속에 낙폭과 대주는 더 크게 하락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오늘 종가가 나올 모습인데요. 이제 장 종료 20초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종가 먼저 코스피 쪽부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1950선 정도를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급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요. 현재 외국인들은 장 종료 약 한 1, 2초 정도를 남겨두고 현물을 3천억 가까이나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그나마 장 막판에 매도 규모를 1천억 안쪽으로 약간 줄여주면서 코스피가 1950선 정도에는 종가상 마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종가가 나왔는데 1950은 겨우 맞춘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코스닥 쪽의 마감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코스닥은 완전히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492선. 네, 기관이 오늘 300억 정도 사준 것 같은데요. 코스닥 쪽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코스피보다 덜 빠졌던 코스닥. 네, 역시 기관이 IT 종목, 특별히 어제 괜찮았던 삼성 무선 충전 관련 종목을 추가로 더 사준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은 약간 소강 상태였고 개인은 코스닥에서 많이 발을 뺐습니다. 이번에는 옵션 만기 하루 전날인데요. 지수 선물 마감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8선, 9선 정도의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매물을 좌지우지하는 선물 베이시스가 되겠죠. 오늘 베이시스가 0.7포인트 정도에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전일에는 0.1까지 내려가면서 백워데이션 마이너스 달 뻔했는데 많이 개선된 가운데 오늘 프로그램 쪽 일단 차익은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베이시스 덕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외환시장 마감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역시 그리스발 우려 때문에 5원 가까이나 오르면서 1140원 40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나마 종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시장 둘러싼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에 계시는 최영욱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기분은 조금 우울한데 그래도 1950은 겨우 마쳤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시장 이슈 크게 5가지나 되네요. 먼저 첫 번째, 또다시 그리스죠.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시장의 악재이다. 두 번째 이슈, 내일 5월 옵션 만기일인데 대규모 매물 나오는 것 없이 무사히 또 5월 달도 넘길 수 있을지. 세 번째, 코스피 오늘 1950선 장중에 이탈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네 번째, 주도주 삼성전자에서 이제 낙폭과대주로 바뀔 것인지. 마지막으로 달러 강세로 인해 상품 약세가 계속될지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121선까지 밀렸던 원인, 수급 공백도 있지만 일단 대외에서 보면 그리스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에 대한 두 분의 전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슈 읽으면 OX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 난항, 시장의 악재이다. 시장의 악재다. 두 분의 그리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최영욱 대리님, 사실 그리스 이슈는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악재를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새로운 게 아닌데 악재인 이유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장,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이제 폭락하는 흐름도 보여줬고 그에 이제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이슈가 지금 불거졌으니까 향후에는 그렇지 않아야 좀 악재가 해소됐다, 기존의 악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1당 오늘 장중에도 계속 뉴스가 나왔죠. 그 연립정부 구성을 사실상 포기를 하고 또 제2당이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 네.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긴축안에 대해서죠. 유럽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모자를 판에 네. 지금 폭탄 발언 같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합의 내용 거의 좀 무효화하겠다. 무효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과연 해결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당장 오늘 밤에 회의해서
얘기가 이루어지면 금방 해소가 조금은 되겠죠. 근데 유로 측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막상 그리스 측에서 우리는 싫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결국은 불확실성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짜로 보면 6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1정당이 연립정당을 이제 구성하지 못할 경우 이 정당으로 넘어갔는데 이 정당도 지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측면이 많죠. 예. 근데 3정당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이제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2차 투표를 가야 되는데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되니까 총선을 다시 치를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우리는 안 한다, 뭐 해라, 뭐 양쪽에서 싸우는 그런 얘기들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6월이라는 거는 2차 두 번째 치를 총선의 스케줄을 감안한 네, 총선을 감안한 겁니다. 재총선이 들어간다고 감안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왜 악재이냐 하는 상황이냐면 지금 미국도 받쳐주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3차 양적 완화 나오려면 최소한 6월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 혼자서 거시경제 지표가 완전히 이제 엄청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럼 5월이 아니라 6월까지 어렵겠네요. 네, 저는 일단은 6월까지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고점은 낮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당분간 횡보 또는 하락 국면이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당에서 긴축 정책 폐기 요구를 하면서 일파만파 지금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창봉 팀장님도 그리스는 악재다. 네. 아니 뭐 유로존을 탈퇴해도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죠 또? 일단은 그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보거나 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원합니다. 원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가장 좋았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탈퇴를 해결돼 버리면 실제적으로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묶고 있던 한 5년 정도 갖고 있던 악재, 물론 단기 일시적인 시장 충격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만은 원하지 않는 나라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유럽 쪽 기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인 난항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총선 대선이 많은데 국민들의 선택은 거의 다가 여당을 버리고 야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동안 여당이 보여줬던 집권에 대한 어떤 그 경제 성장률 위축 자체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의 삶을 좀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간단히 보시면은 작년에 뭐 그렇게 협약을 하고 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발표됐던 유럽의 실업률이 거의 뭐 2명 중에 1명은 놀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연립 정부 실패 자체는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보다는 긴축은 그만하고 조금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건데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투표할 때 이미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 좋게 말씀하신 대로 안 좋게 나온 거는 작년에 한 10월 달도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겨우겨우 구제금융 협상을 좀 해놨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가자, 파기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벌떡 놀란 독일과 북유럽 쪽에서 23일 정도에 EU 특별회의를 하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깝깝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요 흐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한 5월 말 6월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유럽 이슈는 좀 잡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내일 예정되어 있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또 주 후반에 어떤 중국 글쎄 워낙 좀 기대치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 됐을 때는 지수가 여기서 가속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는 흐름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국 증시는 1.3% 정도 아직 안 끝났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우리 내부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내일 옵션 만기일 대규모 청산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자,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네네. 무사히 넘길 수 있다. 네. 무사히 넘길 수 없다. 예. 먼저 저희 긍정적인 거 좋아합니다. 하창봉 팀장님, 무사히 넘길 수 있다 보시는 이유는 다들 뭐 대규모 매물출의 가능성 거론하던데. 네, 일단은 사실 무사히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요. 만기 당일날 시장이 내려가든 올려든 간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유발했을 경우에 이제 충격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어차피 지금 오늘도 외국인 주식 3,400 정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옵션 만기라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 화면을 잠깐 보겠는데요. 네. 지금 HTS 보시면은 이제 위에 거지 그래프 빨간색으로 내려오는 것이 주식 매수 차익 잔고입니다. 현재 7조 4천원까지 내려왔고요. 매도 차익 잔고는 6조 4천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매도 차익 잔고 같은 경우는 별로 흐름이 없죠. 그 6조 4천억 정도에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최근 4월 접어들어서 계속적으로 8조 원 넘어갔던 매도수 차익 잔고, 즉 주식을 샀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는 만기 당일날도 나올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순차익 잔고 한 1조 정도 되는군요. 예,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 보통 파생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수 차익 잔고 마이너스 매도 차익 잔고 해가지고 순차익 잔고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하기 이제 기준점, 그걸 커트럽을 동시 기준으로 잡느냐 아니면은 기존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준점 다른데, 네. 통상적으로 그 접근 자체에서는 특히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이 좀 많다는 것이 증권사의 본부는 좀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좀 접하겠는데, 네. 일단 베이시스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화면에서 이 선물 현재가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코스피 선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의 차가 이제 베이시스인데 오늘 0.71이 나왔습니다. 글자 조금 작지만은 가운데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베이시스 흐름이 한 0.5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프로그램 물량은 좀 부담이 작을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조금 좋게 보는 거는, 오늘 어차피 외국인도 3,400억을 팔고 투신도 300을 팔았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1,82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적으로 팔기는 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거꾸로 베이시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잔고 자체가 시장을 하방으로 내려가는 왕충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호 대리님의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무사히 옵션 만기를 넘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사실 오늘은 외국인들 선물을 팔았지만 베이시스가 좋아서 차익 쪽의 매물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내일도 괜찮을 듯도 싶은데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O 또는 X로 대답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왜 조심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제 비차익 거래 또 순수 현물 시장에서 어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 선물 시장에서 약간 흔들더라도 조금은 버텨줄 수가 있는데, 내일 선물 이제 시장에서 특히 프로그램 종가 기준으로도 그렇고 장중에도 그렇고 막대한 프로그램 물량이 어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쏟아지게 되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매도 또는 매수에 의해서 방향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지금 큰 손이 한번 빵 들어와 주면 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무사히 넘기기를 기대는 하지만 좀 바라고는 있지만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서 언급하신 거에 좀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3월과 4월 동안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3월에 1.6조 원, 4월에 1조 원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비차익이 많았습니다. 다시 해석을 해서 보자면 이제 주식 펀드 환매에 따른 투신권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이러한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월, 4월에 비해서도 훨씬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조금 부담은 덜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던 선물 베이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만약에 이제 백어데이션 좀 반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뭐 만기 당일 종가는 오히려 소폭의 매수 우위가 점쳐진다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6월 달로 오히려 이제 청산 물량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저도 관점은 비슷하지만 거래량이 적어서 그걸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까지 나온 가운데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1950포인트 이탈 흐름은 지속될까요? 자, 1950포인트 이탈 흐름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욱 대리님은 이탈되지 않는다. 오늘 좀 헷갈리네요. 그래요. 자, 지속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하창문 팀장님. 네, 오늘 1945선에서 정확한 지지. 그래도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사실 바람이죠. 여기서는 그만 내려가자 이런 바람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러니까 왜 최근에 이제 지수가 중요하냐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제외하고 나면 사실 지금 화학주나 건설,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는 별로 이 이슈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지수는 1800인데 뭐 1935 중요하겠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보통 이제 하락의 속도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 건설주라든지 조선주 또 기술적 반등 나왔던 화학주가 상당히 급하게 많이 빠지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지수 밴드 배리어가 있는데 그 밴드 박스권 하단 강규를 봤을 때 한 1985포인트였죠. 이것이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도 나오고
손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손절이 나오게 되면 주가 빨리 빠지기 때문에 지수 전망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그 장중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장중에 보니까 1945포인트네요. 예, 120일선을 찍고 반등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신뢰성을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121선은 제가 분홍색으로 이쁘게 표시해놨는데 장기 수급선인도 이게 1년에 닿는 날이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 신뢰선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별로 주고 싶지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더 보수를 봤을 때는 한 15포인트 더 양보를 해서 1935포인트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1935포인트라는 거는 제가 조금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작년 유럽의 미국 시용 등은 강등되면서 8월 달에 급락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그 중기적으로 한 8개월 이상 박스권 상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현재 주봉으로 조금 차트를 계속 보겠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깝깝한 차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1985선에서 조금 확대해서 본다 그래도 장기 수평선에 매물을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흘러내리는 흐름이고요. 하지만 조금 5월에 지금 중순 조금 못 됐습니다만 5월 월봉으로 보면은 세 개의 음봉이죠. 제가 제일 발음 안 되는 음봉입니다. 흑산병이라 그러죠. 네. 원래는 이건 전형적으로 기본적 교과서적으로는 매도 사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하방 사인 남아 있는데 그래도 여기 때가 되겠죠. 한 1900포인트 이상이 몰려 있는 단기 매물들이 조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사실 화학주, 건설, 조선 빠지면서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형 IT 종목들이라든지 그나마 자동차주가 조금 건강하고 포스코가 약간 기술적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1935포인트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것 같다 이런 분석이셨었고 최영욱 대리님은요. 사실은 1900 한 7, 80, 6, 70 이렇게 얘기하다 50까지 또 야금야금 밀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1930 얘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네, 일단 분위기가 이렇게 된 마당에는 네. 솔직히 저는 1900까지 조금 열어놓는 상황이고요.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요. 마디지수이기 때문에 1900이라고 네, 얘기하시는 지금 1930이냐 1900이냐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지루한 시장이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조금 밀리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보면은 이제 극과 극이거든요. 어떤 날은 5, 6%씩 오르는 종목들이 막 보이는 가운데 반대쪽으로 또 보면은 6, 7%씩 또 밀리는 종목. 오늘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을 비롯한 소재 업종이 그랬죠. 이런 종목들 특징을 보면 낙폭과대주들이 특히 많이 오르거나 또는 또 반대로 내리는 날이 있는데 저평가된 주식들을 담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올려줬을 때 반등의 신호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며칠 지나 보면 그 올렸던 거 다 물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쉽게 얘기하면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저기 판 5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정신이 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어떤 약세장이 조금 징후가 보인다라는 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계신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별한 호재성 뉴스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기대하기는 지금 당분간은 일단 이번 달은 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만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근데 중국을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내수 관련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파라다이스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또 락앤락이라든지 그 밖의 종목들 조금씩은 그래도 올려주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재 터지면 화학주, 건설주, 철강 이런 쪽 조금씩은 반등이 나와주겠지만 그 흐름이 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주도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분간은 시장을 받쳐주기는 하겠지만 위로 끌어올려주는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차트 보면서 한마디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계속 밀리는 게 한 진짜 5월, 6월 계속되는 거예요? 글쎄요, 5월 한 달 동안은 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은 되지만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는 지루한 박스권이 조금은 좀 내려가는 박스권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딱 선을 그어놨거든요. 오늘 1950포인트 선까지 밀렸었는데 가장 최근에 밀렸던 구간이 딱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이후로 이 지수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석 달 만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만에 이 정도 흐름이 밀렸다는 건 어느 정도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루한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아유, 저는 왠지 최용 대리님의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하창봉 팀장님의 말처럼 1935포인트에서 얼른 반등이 좀 나왔으면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도주의 변화에 대한 전망인데요. 최용 대리님. 네, 둘 이 다 오시죠? 부분- 예, 좀 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예. 자, 주도주 삼성전자에서 낙폭 과대주로 바뀐다. 자,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예,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수로 보면은 낙폭 과대주가 오른 날이 훨씬 짧고 적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용 대리님 먼저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도주가 삼성전자다, 현대차다라고 얘기하기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라면 이제 시장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끌어올려주지는 사실 최근의 흐름에서 좀 못해주고 있거든요. 버팀주. 예, 그렇지만 예. 이제 지수, 이제 벤치마크를 하고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지수하고 아마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데는 의견을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이제 화학, 건설, 철강, 조선, 오늘 같은 경우 조선 굉장히 안 좋았죠. 좀 네. 안타까운데요. 이런 흐름이 돌아와주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한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뀐다, 아니면 흐름이 퍼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돌아오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유가는 빠지고 뭐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는 안 좋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스 불거지고 반면에 그럼 실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실적이 뭐 굉장히 좋은 상황도 아니고 네. 수주가 팡팡 터지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밀렸던 하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이런 안타까운 종목들, 안타까운 업종들은 계속해서 조금 안타까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차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만 낙폭과대주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최근 요 며칠 기관이 조금 사줬다? 이 부분이 될까요? 예, 그렇죠. 뭐 최근에 아마 4월 말 정도에 그래도 화학주 같은 섹터에서 LG화학이나 금호세 같은 게 좀 쇼커브링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나올 수 있는 멘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주도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는 강세장일 때는 가장 강하게 견인하는 걸 주도주를 할 수 있겠고 네. 또 지금처럼 약간의 약세장 세미 약세장일 때는 그나마 장이 내려갈 때도 방어해주는 섹터가 뭐냐 볼 수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외국인이 하루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매도차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최근에 매매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그냥 특징을 딱 찍어드리면 삼성전자 팔고 오리온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관련해서 음식료 내수 업종에 대해서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주체의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차가 좀 나오고 있다 보겠고 오히려 또 같이 많이 파는 것이 화학이라든지 건설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화학주, 건설주, 조선주가 되는데 호남석유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같은 날 보통 장이 종목이 이렇게 저가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호남석유가 25만 9,500원 종가 저가로 끝났을 때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바스켓으로 무식하게 파는 겁니다. 약간 손절성 투매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주가 종가 저가로 이렇게 끝날 때는 보통 투매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나 오늘 유럽 이슈, 그리스 수역 불거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빠진 것이 조선주, 아무래도 유럽 쪽 이야기 많을 것이고요. 네. 화학이라든지 건설도 마찬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그래도 이런 섹터에 대해서 그나마 부분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조금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전에 살펴본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 SDI 이런 쪽이 주도주가 맞는 것 같고요. 현대차도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이 또 올라올 때도 지난번처럼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호남석이라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 이런 종목들이 쇼커버링 들어올 땐 제일 먼저 올라올 겁니다. 네. 쇼커버링이라는 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자꾸 쓰는 말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비쌀 때 먼저 내려가라고 베팅을 해놓고요. 내려가게 되면 수익이 나는 거죠. 공매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훨씬 수익이 나면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 매도한 것을 팔아주는 거니까 그것을 숏커브 했다 그래서 갑자기 급반등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낙폭 과대 섹터인데 일단 그거는 시장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1985포인트 박스까지는 올라올 때 그때 한 번 반짝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요 며칠 전에 2,000포인트 잠깐 건드렸을 때 그날 낙폭과대주가 한번 크게 올라왔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볼게요. 달러 강세. 여기에 대한 역시 반대급부로 상품 약세 지속되나?
자, 달러 강세 상품 약세 지속되나? X. 하 팀장님, 예, 지속되지 않는다, 지속되지 않는다. 지금 갑자기 또 헷갈려 하시는 우리 하 팀장님. 일단은 달러 강세로 달러의 그 대체 안전자산인 금값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오늘 고려은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수요일인가요? 월요일부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였냐면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하회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나이맥스 WTI 기준입니다만은 100달러를 하회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1,600달러까지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정유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은 뭐 간단히 한번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로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상대 통화를 할 수 있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겠죠. 지금 현재 차트는 유로 달러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1.30달러.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수록 유로화 통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유로화 통화 가치가 약해졌다는 말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럼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당연히 상품이라든지 원재료가 또 약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면은 상품의 가치는 약해진다. 즉 유가나 금값은 내려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 그냥 가장 단순하게 짚어보십시오. 뭐 실생활은 별로 좋아질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유소에서 휘발유급 안 내려주니까. 근데 주식은 좀 타격을 받죠. 가장 첫 번 타격받는 것이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정제 마진인데 마진 폭이 안 그래도 안 좋은 판에 또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나 SOE 같은 경우가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 곰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 뭐 풍산도 있고 영풍도 있고 고려아연도 있는데 오늘 고려아연이 한 8.65%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금 관련주로 많이 좀 부각됐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좀 가된 낙폭을 만들었다 보겠고요. 근데 고려아연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려아연 차트를 보니까 또 종가 저가네요. 이것도 바스켓 손절성 매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갖고 계신 분이나 저가 매수해 하실 분들은 일단은 국제 유가가 100달러 올라가고 금 가격이 한 1,650달러까지 올라올 것 생각되면 제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매수 공략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뭐 투자 전략까지 봤을 때는 34만 원 정도에서는 1차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영욱 대리님도 아까 달러 강세 상품 약세 지속되나에 아니다 X를 드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예요? 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러화의 지금 움직임은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위아래로 어느 쪽으로 튈지 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장 상황하고 조금 들어맞지 않는 달러의 움직임도 또 전문가들을 좀 당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달러화가 지금 강세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불거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진짜 그 미국이라는 또 세계 경제의 뭐 통화 지표인 그 달러의 의미보다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불거졌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유럽 쪽에 문제가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특히 또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상황인데요. 예. 향후에 그렇다면 이제 달러 그냥 유동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뭐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미국 경기와 또 유동성 측면에서만 봤을 때 지금 달러가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긴축으로 줄어들게 할 것인지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차 양적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FRB에서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측면 이쪽의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싣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시장이 또 반대쪽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만으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도 앞서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데 지금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열에 한 사람 꼽을 수 있을까요? 경기가 안 좋다고 없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 가격이 상승 기조로 이어질 수 있는 또는 또 반대로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바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도 참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건데 투자 자산으로서의 또 금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횡보 국면을 조금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든 달러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옵션 만기일 전망과 전략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영욱 대리님, 네. 내일 옵션 만기 아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시장은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조금 몸을 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파생 이쪽 신경 별로 안 쓰시잖아요. 네, 신경을 거의 안 쓰는데요. 네. 거래량이 너무 많이 죽어서 지금 4조 원대까지 거래량이 죽었거든요. 특히 네네. 이제 저처럼 증권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장 상황입니다. 아주 예. 출근하기가 싫은 그런 흐름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계속 이제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한 8, 90% 이상 코스피 200 내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대형주한테 그렇게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 코스닥 뭐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실적, 테마 형성된 강한 추세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으로 이제는 눈을 잠깐 한눈을 파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우량주 위주의 매매를 선호하는 저지만 개인적으로 최근에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게 이제 딱 두 가지인데 중국 관련하고 스마트폰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뭐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뭐 메디톡스, 디케이랑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이런데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뭐 코스닥 붕괴 뭐 이런 상황까지 단어가 생각이 날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좀 흐름을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이제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주도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MDS테크라든가 뭐 유비벨록스, 팅커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작년하고 비교하면 2배, 3배 올랐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정도 아직 많이 오르긴 했지만 테마가 당분간은 조금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량주에 또 대형주에 돈이 쏠릴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반대쪽으로 좀 쏠릴 만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조금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이제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외도를 해도 괜찮은 장이 왔다. 하창봉 팀장님은요, 일단 내일 옵션 만기니까 그 네. 얘기도 조금 짧지만 쉽게 대응 측면에서 좀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은 무조건 지수가 올라야 됩니다. 제가 콜옵션 산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꼭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믿음이 좀 가는데요. 그렇죠. 예. 무시할 수 없는 게 촉입니다. 내일은 일단은 예의상 한번 올라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제가 조금만 차트만 한번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조금 우리 최 대리님 말씀하신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요. 보기 좋게 열심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70포인트 단위로 세 번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한 번 70포인트, 또 반등할 때 두 번 70포인트 빠졌고요. 지금도 이제 2000포인트 갔다가 대략적으로 70포인트 빠졌는데 계단 내려가듯이. 예, 왜 70이 중요하냐면은 참 제가 7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바로 파생의 그게 매력이 있습니다. 70포인트는 선물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10포인트 정도 움직이게 되고요. 네. 선물 시장에서 10포인트가 움직이게 되면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생 시장의 영향이 커진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보통 하락은 3파로 끝나지 않고 제가 파동론까지 이야기하네요. 5파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예. 5파의 충격은 70포인트짜리가 아니라 가장 보수적으로 사실은 1885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올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어디까지 오르면 좋느냐? 일단은 가장 1985포인트까지는 올라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하면 우리 투자가분들은 그래도 1985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문제가 조금 장기전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왔을 때 한번 비중 줄이시고요.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라오기를. 예, 알겠습니다. 뭐 무슨 파생에 또 종교 얘기까지 나왔는데 내일 반드시 올랐으면 좋겠다, 올라야 된다. 우리 하 팀장님 의견까지 받아봤고요. 이번엔 여의도로 한번 다시 나가볼게요. NH투자증권에 계시는 김중원 연구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 하루 전날 유럽발 리스크 때문에 1950선 겨우 지켰습니다. 프랑스 좀 조용하나 했더니 그리스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우려감 등이 작용하면서 글로벌 증시도 조정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금일 국내 증시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스는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6월에 총선을 재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 역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유로존 공조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금일 업종별로 보면 이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 밖에 섬유, 의복, 전기가스, 통신, 보험 업종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언젠가부터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등을 팔고 내수주 등을 좀 사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일단은 전차군단은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는 더 낙폭이 과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정 이후 반등 구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고민을 할 시점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그 전차군단, 삼성전자, 자동차 중심으로 대응이 좋을 바람직할 걸로 판단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5월 전망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와 프랑스 선거 결과에 따른 증시 조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와 프랑스 정치 우려로 주식시장이 이미 4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좀 노출된 악재라는 점에 따른 증시 추가 조정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조정 이후에도 증시 상승을 할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조정 이후에도 증시가 쉽게 반등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실적 가식성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수 조정 기간 동안 건설, 화학 등 최근 낙폭과대 업종을 접근하기보단 계속해서 조정 시마다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통상 또 5월은 대형주가 시장 중심에서 좀 약세를 기록하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 IT 업종이나 아니면 현대차의 그 부품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주 접근이 보다 유효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요. 앞서서도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5월은 또 전통적으로 중소형주 강세였다. 중소형 IT와 자동차 부품 외에 혹시 중국 관련 모멘텀을 조금 기대하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중소형주 가운데 내수주도 괜찮습니까? 두 가지 중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네. 관련은 계속 지금 1분기 때 계속 그 경제 GDP가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이제 불안한 모습인데 네.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부양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일부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상반기 중에는 일단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가 또 특히 정권 교체기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 부양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4분기 이후에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관련주 중에서 이제 소비재 관련 업종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재인 말씀드린 것 같이 의류나 아니면 이제 그 홈쇼핑 그와 관련된 업종은 중국 관련 이제 그 내수 부양 모멘텀이 부각될 때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외 소재 산업 섹터 중국 관련 종목들은 상반기 내에는 조금 접근을 자제했으면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종목 점검부터 먼저 받고 오늘의 펀치 종목도 공개 좀 받아볼 텐데 먼저 하창모 팀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RF텍 금요일날 얘기하셨는데 무선 충전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예요. 네.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참 가끔 제가 좀 잘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해가지고 예. 7,150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 같은 장에 상한가 2번 갔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거죠. 진짜요. 예. RF택이 제가 볼 때는 좀 시장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IT 코스닥 개별주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무슨 충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장이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원래 이 종목이 이렇게 상갈 종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어느 실적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완전히 돈이 몰려가지고 상한가 간 적은 없는데 시장이 워낙 좀 전에 한정됐다. 코스닥 자금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원래 기존에도 좀 있었고요. 네. 이번에 갤럭시 S의 신사양에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아직 실용화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습니다. 갤럭시 삼성에서 나오는 거는 공진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대를 이제 패드 위에 놔놓고 여러 대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고요. 네. 요새 관련주들 와이즈 파워 같은 거는 LG전자 쪽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 부분에 많은 점수를 줘서 단기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표가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9,500원 부르셨는데 9,700원도 넘었잖아요. 팔까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제 손을 떴습니다. 제 손을 떴다는 거는 트레이드 어떤 본질 가치를 넘어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소 거래량이 한 20억 정도 거래되는 거 지금 200억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광풍이 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제적으로 뭐 글쎄요. 내일은 갭상승하면 일단 만원 언저링 가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테마라는 거는 한번 불어버리면은 계속 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무선 충전은 관련주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장주의 RF택 있긴 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는 조금 저는 정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매수하신 분이라면 적절하게 차익 실현 권하겠고요. 중간에 만약 지금이라도 달라붙어야겠다 싶은 분은 글쎄요. 약간은 전 한 대포 쉬어주는 것도 쉬었다가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홍 대리님의 지난주 종목 역시 같은 방식으로 AS 받아볼 텐데 현대차, 예, 25만 원까지 약간 내려온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하청봉 전문가님 참 겸손하시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아까 이제 서두에 이번 주 시장에 대응할 때 코스닥 한번 봐도 될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림에 가장 적합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또 반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네.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보수를 택했습니다. 그 시장에 어떤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또는 삼성전자 조금 이런 안정적일 종목을 수 있는, 추천을 예. 드렸던 거고요. 근데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까지 그리고 향후 이번 달은 앞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보다는 수익을 좀 얻고 싶으시면 개별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른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현대차 들어갔던 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제 두드려 맞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덜 밀리긴 했죠. 제가 뭐 그럼요. 하락 추세에 있는 뭐 화학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으면 지금 뭐 마이너스 10에서 20% 가까이 좀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데 네. 좀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덜 밀리긴 했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못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장중에 이렇게 펀치 종목으로 나온 종목들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시고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들이 갖고 나오신 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해보죠. 네, 3일 만에 36% 수익을 안겨주셨던 하창봉 팀장님이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한 건설주인데요. 한편 최영욱 대리님은요, 지난주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은 LS 제조회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7% 급락한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창봉 팀장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두려운 거는 36% 먹은 거 엔지니어링에서 다 토해내지 않을까 안 돼요. 그런 생각도 예.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접근을 또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장은 일단 약간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약간 삼성 엔진의 수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확실하게 약간은 투매성 매도가 좀 많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림을 할 때는 4월 초순 중순에 뭐 LG화학이나 호남수가 기술적 반등 나오는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투신 쪽에서 계속 수급을 보신다 그랬을 때 매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도 같이 좀 팔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오는 물량은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21만 원을 이탈하면서 약간은 손절성 비중 축소 전략이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약 올라갈 것입니다만은 그 매도세는 조금 진정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 전략 팁을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오늘 그 낙폭 가대주로 접근했습니다. 그걸 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최근 월봉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월간 기준으로 물론 2008년 때 리만 사태 때 주가가 1000포인트 이탈한 적을 제외하고 나면 그 어떤 중간중간에 유럽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월봉 기준으로 10% 이상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접어들어서 벌써 12.56%가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빠질 수 있는 글쎄요 이 데이터가 무슨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만은 빠질 수 있는 이번 주간 5월 달에 하락폭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 전략을 드리겠고요. 고맙게도 종가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 매수하시는 분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싶겠습니다. 물론 아마 신규 매수 가담하실 분보다는 물려 계신 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신규 매수라든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19만, 20만 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어차피 주간 목표가이기 때문에 맥시멈 23만 원까지 잡았습니다만은 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한 21만 5천 원까지 주간 목표가 잡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그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어차피 어떤 주간 월간 빠질 수 있는 손실률을 더 크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적인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7만 원 초에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15만 원 초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입니다만은 한번 팔았다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20만 원 밑에서 사는데 그래도 17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시장이 아마 많이 망가졌겠죠. 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설명 들어봤고 반대로 지주회사 LS 들고 오신 이유요. 네, 이번에는 좀 시장 주도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많이 밀렸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개별주, 쉽게 얘기하면 개별주인데요. 네. LS 갖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소문이 솔솔 돌고 있죠. LS 전선, LS 니코동제련, 네. 그리고 엠트론, 산전 여러 자회사들, 계열사들 지금 뭐 이익이 상당하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최근에 기관수급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의 삼성 테크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죠. 예. 네, 좀 쉬는 구간이라든지 횡보 국면이 조금 적어서 네. 상대적으로 테크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흔들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둔 부분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최근의 흐름상에서 이제 노란색 두 개 동그라미 그려놨죠. 두 번 좀 바닥을 형성하는 흐름이었고요. 또 의미 있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었던 8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최근에 윗꼬리는 좀 남겼지만 안착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격대를 좀 다시 정해드리면 일단 이 가운데 선이 손절 라인입니다. 7만 9천 원 라인이고요. 그리고 위 상단 이제 전고점 부근이라고 조금 인식을 할 수 있는 8만 6천 원대를 일단 1차 목표로 잡았고요. 만약에 이 가격대 넘어선다면 이 뭐 9만 원대 의식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해도 괜찮고요. 내일 뭐 그 시초가로 매수하셔서 흐름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2의 삼성 테크인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펀치 대결 종목이 확정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호 대리님은 좀 전에 설명 들어봤는데요. 개별주인 LS 턴어라운드 본격화 얘기, 특별히 실적 모멘텀 때문에 오늘 들고 나오셨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한편 오늘 6% 이상 급락한 삼성 엔지니어링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하창봉 팀장님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의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결은요. 하 팀장님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우리 최영호 대리님의 LS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가격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하창모 팀장님의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급락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먼저 보여드립니다. 17만 원 그리고 오늘 매수가는 20만 원 밑 정도에서는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21만 5천 원이 일단은 1차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23만 원 정도는 2차 목표가로 보고 계시고요. 월봉에서 더 빠질 수 없다라고 하셨던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LS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소식에 이미 기술적으로 쌍바닥 차트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LS인데요. 내일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정고
고점 부근인 86,000원, 손절 가격은 79,000원, 이미 8만 원대를 크게 뚫은 LS입니다. 네, LS냐 삼성 엔지니어링이냐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최영욱 대리, 하창봉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